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신금은 대개 사주 국세가 좋으면 주옥이라든가 보석, 다이아몬드 등으로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국세가 좀 좋지 못하다고 하면 뭐 은이나 동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국세가 뭐 여기서 더 나빠지게 되면 뭐 홈이라든가 아니면 자갈, 유리 아니면 뭐 쇠붙이로 만든 뭐 간단한 장신구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사주 국세가 좋으냐 뭐 또는 좋지 못하냐 하는 것은 사주팔자와 울루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글자 한두 자 가지고는 뭐 사주가 좋다 나쁘다고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신금은 그냥 좀 보편타당하게 주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뭐 다이아몬드 아니면 집에서 한두 개쯤 가지고 있을 법한 뭐 장신구 같은 거 있죠.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는 뭐 그런 것 정도로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은 신금일간이 나왔을 때 사주 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칠고 투박하고 녹이 슬어 있고 땅속에서 금방 캐낸 뭐 원철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로서 단련이 필요한 그런 금이라고 한다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는 달라서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벌써 만들어 놓은 완결된 장신구와 같은 것이죠. 따라서 신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칠살인 정화를 보는 것은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신금을 주옥이라든가 보석에 비유를 한다고 했는데 칠살인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주옥이나 뭐 금반지 같은 이런 기금 속에 가스 토치불을 갖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와 똑같죠. 여러분들도 자기 살 옆에 자기 살이라든가 팔이라든가 뭐 손 같은데 뜨거운 걸 만진다거나 뜨거운 불을 만진다거나 하면 화상을 입는 거하고 똑같죠. 사람의 피부를 금으로 본다 그랬어요. 물론 좀 거칠고 하면 경금으로 볼 수도 있고 부드러운 속살 같은 경우는 신금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게 되는데 거기에 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게 되고 빨갛게 변해서 뭐 진물도 나고 그렇죠. 내 옆에 뜨거운 불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금이 정화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신금 일간들이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예민해지겠죠. 실질적으로 신금 일간들이 화국이 형성되고 정화가 이렇게 투출돼서 신금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신경도 진짜 예민하고 피부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피부에 아토피 같은 걸 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피부가 귤껍질처럼 이렇게 모공이 송송송송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화국이 형성돼서 화가 염렬하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 신금 같으면은 정화를 보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병화를 보는 것은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금은방이라든가 보석 파는 데 가게 되면은 보석이라든가 주얼리 같은 경우를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진열을 해놓는데 거기다 할로겐 같은 등 같은 걸 이렇게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로겐 불빛을 받아서 보석 같은 것이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보석의 빛을, 신금의 빛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화 같은 거예요. 물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병화라 하더라도 화가 왕한 4, 5월에 병화가 투출되고 할 때는 일단 반드시 임수라든가 개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절제를 하면은 그 화를 내가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수나 개수가 없게 되면은 신금이 녹아버리겠죠. 이런 것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신금을 아까 비유를 할 때 주옥이나 보석 같은 걸로 비유를 한다고 했죠. 주옥이나 보석 같은 것은 어디에 특징이 있냐면 맑고 깨끗하게 빛이 나야 공력이 있는 거죠. 보석이 막 먼지가 묻고 뭐 아니면 시퍼렇게 녹이 나 있거나 아니면 그 빛이 뭐 광이 안 나고 약간 누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석을 뭐 착용을 하고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쉬운 말로 신금의 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금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광채가 안 났고 그 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약으로서 그 보석을 닦거나 아니면 뭐 보석 세정제 등으로 해서 깨끗하게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그 주얼리 같은 것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더럽혀진 신금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행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바로 수에 해당이 되는데, 수에는 양의 수인 임수가 있고 음의 수인 계수가 있는데, 신금을 깨끗하게 해주고 맑게 해주는 것은 음수가 아닌 양수인 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세주옥이라고 하는데, 주옥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시죠? 뭐 반지, 보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도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 같은 걸로 해서 깨끗하게 세척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 신금으로서 맑고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의 빛을 더 밝게 맑게 해주는 그런 용신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뭐가 될까요? 자신의 빛을 탁하게 하는 것이 신금한테는 안 좋겠죠. 내지는 임수를 용신으로서 도세주옥을,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임수를 파극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떤 오행이 그것을 제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인성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인성이라고 하는 토는 나를 생해주는 부모와 같은 것인데 신금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토가 금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이면에 나쁜 작용으로서 금을 더 더럽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금을 이게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먼지를 묻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땅속에 흙을 묻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신금 일간일 때 뭐 해월이나 자월이나 뭐 이런 때 내지는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서 신금 일간이 약하다 하더라도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금이 있다고 하면, 비견이나 겁재와 같은 다른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비견이나 겁재로서 신금을 방신 내지는 방조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무토나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금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특히나 기토는 상관이 없어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작은 흙에 해당이 돼서 음금인 신금을 생해주더라도 큰 해가 되지는 않는데, 양토인 무토와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이 무토와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이건 왕토, 왕한 토이기 때문에 작은 신금, 부드러운 신금을 땅 속에 묻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다금매라고 하죠. 토가 많아서 금을 매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금이 약한데 무토가 왕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신금이 약한데 무토가 왕하게 되면 이때는 토다금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금이 땅속에 묻혀지게 되죠. 그래서 사주에서 신금 일간인데 토가 왕한 사주라든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무토운, 특히 올해가 무술년이죠. 이렇게 토가 왕해지는 운세가 되면은 신금 일간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마치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신금 일간은 무토를 좋아하지 않고, 만약 무토가 왕하게 되면 뭐 기토도 지지로 충미토가 있고 술토가 있어서 천간에 투출하면 이것도 왕토가 되는 건데, 그냥 무토와 기토 두 개줄을 놓고 봤을 때는 무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건 경금하고 똑같죠. 이건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인데 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일간들이나 신금일간들이 변화하는 것, 변혁하는 것, 아니면 혁명가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경금일간들은 양금이기 때문에 거칠고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신금일간보다는 경금일간들이 오히려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은 더 강합니다. 근데 신금일간들은 변혁을 좋아하고 변화되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에 큰 변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좀 경금에 비해서는 좀 그 힘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경금은 강하다고 치고 봤을 때 신금은 부드럽고 약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뭐 신금도 금이기 때문에 뭐 인의예지신이라고 하죠. 인의예지신 중에 의를 관장을 하죠. 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 금, 지금의 금을 말하는 거고, 예라고 하는 것은 화가 관장을 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수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관장을 하죠. 그래서 인의예지 신이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일간들이 되게 좀 의를 좀 중시 여기거나 친구 간에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너무 의와 의리를 중시하게 되면 반대로 금이 목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인자함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나 경금 일간들이 너무 일간이 왕하게 되면 좀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다 그러죠. 좀 인간미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평소에도 좀 사람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을 좀 너무 냉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인간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경금과 같이 금에 속하기 때문에 뭐 인체로 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피부, 뭐 대장, 뭐 폐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가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나 화가 왕하게 되면 좀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대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폐가 안 좋을 수도 있죠. 특히 신금이 천간에서 정화를 받는데 화가 왕하다든지 경금일간이 천간에서 칠살인 병화를 받는데 화가 왕한 경우 뭐 폐암에 걸린다거나 대장암에 걸린다거나 뭐 피부암이라든가 혈액암 같은 것도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이 다시 화가 왕한 대운이나 세운으로 흐르게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셨다가 미리 신체 검사, 뭐 질병 검사 이런 거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겠죠. 이것이 이제 신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신금을 비유를 할 때 보석, 반지 뭐 이런 것에 비유를 한다고 그랬죠. 그림 한번 보시면 이거 뭐 왕관입니다. 뭐 잘은 모르겠으나 뭐 보석 같은 게 많이 달려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다이아몬드일 것이고, 이거는 뭐 반지, 뭐 다이아몬드 뭐 이쁘긴 합니다. 빛도 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신금에 비유를 하죠. 이런 것들을 다시 뭐 용광로에 넣고 다시 뭐 만들 필요는 없겠죠. 물론 금이라든가 은도 다시 녹여서 만들 수 있다라 뭐 다시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녹여서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고철의 개념이죠. 뭐 이제 모양이 많이 뭉그러졌다거나 빛을 많이 잃었다거나 아니면 뭐 24K 순금이 아니고 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녹여서 순금만을 채취를 해서 다시 뭐 다른 것을 만든다거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보석 같은 귀금속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경금으로 놓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녹여서 만들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다이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야 그 신금으로서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진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임수가 있어야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티 없이 먼지 없이 광채를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신금 보석을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공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 이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삽이라고 하는 걸로 흙을 팠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뭐 흐르는 강이라든가 흐르는 냇물이라든가 뭐 큰 바닷물 같은 데다 씻으면 그거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씻어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씻는다거나 양동이에 있는 물로 씻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흙이 씻겨 내려가도 그 삽이라든가 뭐 연장 같은데 흙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흐르는 물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을 임수로 놓고 보게 되는 것이고, 뭐 고인 물이라든가 내리는 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로 놓고 보는데, 기온을 낮추는 것, 뜨거운 열기를 낮추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금을 세진하고 깨끗하게 닦고 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더 공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크게 용도가 없고 임수가 있어야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여기 난데없는 아리따운 신부가 있습니다. 이쁘죠? 물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뭐 그런 분인데 왜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그림을 갖다 이렇게 채택을 했냐면 이 신부의 하얀 드레스를 신금으로 놓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자, 이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드레스가 막 시커멓게 뭐 먹물이 묻어 있다거나 아니면 잡티가 묻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참 치명적이죠. 자, 옆에 있는 이 흙먼지라든가 옆에 있는 이 흙덩이 같은 것이 이 신부의 옷에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부의 드레스를 신금, 이것은 토에 해당이 되는 거죠. 토. 그래서 신금이 토를 보는 것은 부득이 약했을 때는 기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생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신금이 기토에서 탁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임수를 쓰고 있는데 신금이 약해서 기토를 쓴다라고 하면 물론 약한 신금을 도와주긴 하죠. 근데 두 가지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신금을 더럽히게 되고 기토 타김이라고 해서 여기다 쓸 수 있을까요? 이거를 기토 타김이라고 하죠.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이 신금한테 또 신금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용신을 쓸 때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안 좋은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